네, 다음으로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입니다. 저압이고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의 사용 전선인데 보시면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입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뭐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그러니까 일반 저압 옥내 배선이라 하면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기본이 2.5 스퀘어 이상입니다. 우리가 실기 같은 데 가면 전선의 단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옥내 배선을 구합니다. 옥내 배선 구했는데 우리가 전선의 공식 단면적에서 뭐 1.5, 2.5, 4, 6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전선의 공식 단면적을 구했는데 1.25다. 1.25다. 그러면 1.25니까 1.5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상위의 것. 근데 옥내 배선의 굵기는 지금 특별 언급이 없으면 2.5죠. 그러면 2.5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값이 1.25면 우리가 1.25를 선택해야 하겠지만 저압 옥내 배선은 최소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이기 때문에 1.5가 아닌 2.5를 선택해야 된다. 요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5가 우리가 전선의 굵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비싸죠. 예, 그래서 2.5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400V 이하인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조건 400V 이하일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일단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그러니까 전광 표시 장치 같은 경우는 큰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장치도는 제어회로도 큰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1.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공사 방법이 이번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합성 소지관, 금속관, 금속 몰드, 금속 덕트, 폴리 덕트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똑같죠. 배선은 다심 케이블, 다심 캡타 케이블을 따면 0.75죠. 0.75를 사용하고 전광 표시 장치 이와 유사한 장치라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 케이블 때 0.7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전류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진열장, 우리가 뭐 쇼윈도, 옷가게에서 진열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것들 우리가 크게 뭐 우리가 전력의 큰 전류 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관등회로 배선도 0.75인 코드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뭐 승강로 이런 것들에서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나전선의 사용 제한입니다. 나전선은 우리가 피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전선은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나전선을 만지면 바로 감지됩니다. 일반 절연전선 케이블은 피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져도 직접적으로 바로 간접되지 않죠. 나전선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선, 우리가 지금 옥내 전선 하고 있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전선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의 경우만 나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언제냐?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해서 전개된 눈에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공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그 다음에 저압 접촉 전선 배선, 그 다음에 유희용 전차 전원 장치에 있어서 3대 1 방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는 나전선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애자,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접촉 전선, 유용 전차 3대 1 방식이고, 애자 공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애자 사용에 의해서 전기로용 전선이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니까 피복을 해봤자 부식되니까요. 나전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급자 이외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취급자 이외자가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런 곳은 우리가 나전선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 그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입니다.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는 사용하는 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른 배선설비의 설치 방법은 아래 표에 따르며 외부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보시면 보세요. 일단 케이블 공사가 있습니다. 케이블 공사가 있고 전선 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선 관 시스템은 합성 수지관, 금속관, 가요 전선관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이요. 트렁킹은 뭐냐면 자동차 트렁크 있죠. 트렁크에 짐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뚜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 그 배선할 때 열고 닫아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몰드가 있습니다. 합성 수지 몰드, 금속 몰드, 그다음에 뭐 케이블 트렁킹이 있고요. 덕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덕팅 시스템은 뭐냐면 금속 덕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뭐 셀룰러 덕트, 플로어 덕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을 이렇게 그 케이블이 지나가는 통로요. 그것이 케이블 트레이고 애자 공사가 있고요. 전선의 종류는 나전선, 피복이 없는 나전선, 그 다음에 절연전선도 있고 케이블은 다심과 단심이 있습니다. 단심 케이블 안에 한 가닥, 다심 케이블은 뭐 케이블 안에 여러 가닥이 들어있는 거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나전선부터 볼게요. 앞에서 했지만 나전선은 웬만한 것은 다 안 되죠. 애자 사용, 그 다음에 뭐 라이팅 덕트 이런 부분입니다. 버스 덕트 이런 것도요. 그래서 나전선은 모두 안 되는데 애자 사용 공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절연전선은 케이블이 아니죠. 절연전선 케이블이 아니고 절연전선은 전선관에도 케이블 트렁킹에도 몰드, 뭐 그 다음에 금속 몰드, 합성수지 몰드에도 사용할 수 있고 케이블 덕팅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블 트레이에는 할 수가 없고 케이블 트레이는 케이블이죠. 케이블이니까 나전선 사용할 수 없고 애자 사용 공사에서도 절연전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에서 다심은 비고정, 고정하지 않거나 직접 고정하거나 지지선을 사용하는 거 모두 가능하고요. 모두 가능한데 케이블을 애자 사용 공사에서는 잘 하지 않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네. 단심은 우리 케이블에서 단심은 비고정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고요. 직접 고정, 지지선 이런 곳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자 사용 공사도 다심과 단심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뭐 A라고 표현된 부분 있죠. A부라고 표현된 부분은 뭐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이요. 요 부분이에요. 이것은 IP4X 또는 IPXS 이상의 보호 조건이 있습니다. 보호 조건이 있는데 IP4X 좀 더 그 보호 조건이 까다로운 거죠. IPXS D 등급 이상의 보호 조건을 제공하고 도구등 사용에서 강제적으로 덕기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 한해서 절연전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절연전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이 만족하면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KEC 규정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배선 방법에 있어서 분류가 되었었습니다. 예전에 KEC 규정 전에는 이런 분류가 없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KEC 규정이 적용되면서 이렇게 관의 시스템, 뭐 전선 관 시스템, 트렁킹 시스템, 덕팅 시스템, 애자 공사, 트레이 시스템, 케이블 공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험에서 잘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선관에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 전선관, 트렁킹 뭐라 그랬어? 뚜껑이 있는 거죠.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합성수지 몰드 아시죠? 합성수지 우리가 바닥에 많이 시설합니다. 예. 금속 몰드나 금속 트렁킹 공사가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에 포함되고요. 케이블 덕팅 시스템입니다. 덕트. 그래서
플로어 덕트, 셀룰러 덕트, 금속 덕트가 케이블 덕팅 시스템입니다. 에자 공사는 에자 공사 하나밖에 없고요.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도 케이블 트레이 공사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에는 앞에서 했지만 고정, 직접 고정, 그 다음에 고정하지 않는 방법, 지지선 방법이 있습니다. 케이블 공사 고정하지 않는 방법, 직접 고정하는 방법, 지지선 방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먼저 에자 공사입니다. 에자 공사인데 제가 뭐 평소에 갖고 있는 것이 이 에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브 에자라는 거죠. 노브 에자. 이렇게 특대형이요. 특대형인데 지금 얘가 이거요. 이렇게 시설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설하는 거고. 보면 노브 에자가 지금 여기 구멍을 뚫죠. 구멍 뚫고 여기에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선을 넣어서 이렇게 바인드로 묶는 거죠. 그래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게 에자 공사고, 이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공사 방법 등에 있어서 얘기를 할 때 뭐 전체적인보다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것 위주로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자 공사에서 보세요. 일단 전선은 우리 앞에서 했지만 전선 에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절연전선일 것.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앞에서 했죠? 나전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자 사용 경우에서 전기로용이나 부시가는 장소 혹은 취급자 유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는 나전선 사용할 수 있고, 이것 경우 이외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절연전선 케이블 아니죠? 절연전선인데 이때 절연전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용이나 인입용은 제외.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이나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은 여기 에자 사용 공사에 의한 옥내 배선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격거리가 있는데 보세요.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입니다. 전선과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에자가 있을 때 여기 에자 이 바닥에 붙이죠. 바닥에 붙이고 전선이 이렇게 여기 지나가면 그러면 이 높이에요. 이 높이. 전선과 벽 바닥 사이의 이격거리, 이것이 건조한 장소는 25mm니까요. 2.5cm입니다. 20.5cm고 기타 장소도 2.5cm인데 여기서 건조한 장소, 기타 장소라는 것은 이 기타 장소는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400V 초과의 기타 장소는 45mm, 4.5cm 이상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지지점 간의 거리는 이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지점 간의 거리 있죠.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거리가 2m. 2m 이하일 것.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하일 것. 조영제 벽에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고요. 뭐 기타 뭐 윗면 또는 옆면 빼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아랫면 혹은 수직으로 벽이 없을 경우, 그런 경우는 6m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선 상호간 간격이요. 저압에서 전선 상호간 간격, 이 거리를 얘기하죠. 이거. 전선 상호간 간격은 0.66m, 6cm 이상이 됩니다. 전선 상호간 간격 6cm. 요거 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체 기억해 주시고, 에자 선정에도 에자 성격은, 에자는 절연선, 난연성, 내수성이 있는 것. 절난내. 그래서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 에자가 갖춰야 될 성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성수지 몰드 공사예요. 합성수지 몰드 보면 합성 몰드입니다. 이거 우리가 철물점 가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뭐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촬영장에도 저런 쪽에 합성수지 몰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합성수지 몰드에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이런 부분은 에자와 동일합니다. 절연전선인데 5개용 비닐 절연전선 제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몰드 안에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여기 이렇게 전선 시설하는데
여기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홈 있죠. 우리가 합성수지 몰드에서 홈의 폭 및 깊이가 35mm 이하. 요거 홈 폭이죠. 폭이나 요 깊이 있죠. 깊이가 35mm 이하.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몰드가 아닌 덕트로 사용합니다. 35mm 이하, 두께는 2mm 이상일 것. 요 두께 있죠. 요 두께는 2mm 이상일 것. 그런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 50 이하, 두께 1mm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합성수지 몰드 사용하면 합성수지 몰드 박스 기타 부속품과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입니다. 합성수지관에는 우리가 뭐 딱딱한 것, 우리가 합성수지관은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PVC관이라고 있어. PVC관은 사러 가면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되어 있고 얘는 구부릴 때 토치램프 있죠. 토치램프로 가열해서 이렇게 구부려야 돼요. 그것이 PVC관이 있고, 그 다음에 P관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구부릴 때 스프링을 집어넣어요. 스프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P관인데 가용성, 잘 구부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합성수지관입니다. 생긴 건 비슷해요. 근데 PVC관 딱딱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PE관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거는 앞에서 제가 그 스프링으로 구부린다고 했죠. 그것들은 말려 있습니다.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어요. 100m 단위로. 그렇게 생긴 건 외관으로 봤을 때 비슷한데 그 잘 구부러지냐 잘 구부러지지 않느냐, 혹은 그 CD관이라고 또 있어요. CD관은 뭐냐면 주름진 관이 있어요. 주름져 있는 관. 그런 관으로 나눠지는데 전부 합성수지관입니다. 합성수지관을 보시면 전선이 절연전선입니다. 오규용 비늘절연전선 제외 공통이고요. 전선은 연선일 것. 단선은 뭐요? 단선은 한 가닥짜리입니다. 그래서 좀 잘 구부리기가 힘든데 연선은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부리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연선을 사용합니다. 합성수지관은 연선, 좀 더 잘 구부러지는 것인데, 다만 다음의 것은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뭐냐?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을 것. 공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단면적 10이고요. 동선, 구리선일 때 단면적 10. 그다음 알루미늄 선은 16 이하의 것. 전 우리가 단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단선이 더 딱딱하고 더 연선이 더 비싸죠. 연선이 더 구부리기도 쉽고 작업하기도 쉽지만 비쌉니다. 그다음 합성수지관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이거 앞에서 몰드와 똑같고요.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당연한 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되겠죠.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적입니다. 우리가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 전선 피부가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일 것. 당연한 거고요. 관의 두께, 합성수지관에 관 두께 있죠. 합성수지관 우리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두께가 2mm 이상일 것. 그러니까 합성수지관 부속품 시설에서 지금 합성수지관 A 합성수지관과요, A관과 B관은 이렇게 커넥터를 통해서 접속을 합니다. A와 B를 서로 접속을 해요. 할 때 요거 관 상호관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한 깊이를, 지금 이 깊이 있죠. 이 깊이를 바깥지름에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바깥지름에 1.2배를 삽입을 해야 됩니다. 바깥지름이 1cm라면 1.2cm를 삽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접착제를 사용하면 0.8배,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입니다. 우리 애자 얼마였어요? 애자는 2m였죠. 2m였습니다. 우리가 합성수지관 이렇게 공사하는데 이 새들이란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고정시키는데 이 지지점 간의 거리가
합성 수지관은 1.5m 이하로 한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습기가 많은 장소나 물기가 있는 장소는 방습 장치를 하고,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해서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전용의 불연소로 난연성이 관도는 덕트에 넣어서 시설하고, 합성 수지제 전송관 상호관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그다음 금속관 공사입니다. 금속관 공사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합성 수지관과 동일해요. 이것도 전선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금속관 공사 한번 보시면 일단 일반적인 그 금속 전선관 공사인데 금속이기 때문에 이런 접지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풀박스 얘는 뭐냐면 금속관 거리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작업하기 힘들어. 우리가 전선을 이렇게 금속관 공사를 하고 나서 전선을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그 길이가 너무 멀면 공사하기 어렵게 전선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뭐 25m 넘으면 이런 풀박스를 시설해서 도중에 전선 넣었다가 풀박스에서 한번 씌웠다가 다시 풀박스에서 전선 접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속관을 고정하는 그 쇠들이라고 있고요. 이 전선관이 금속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합성 수지관은 지지전 간의 거리 1.5m 이하였는데 금속관은 2m 이하가 됩니다. 2m 이하. 그 다음에 금속관과 금속관을 서로 접속할 때 커플링을 사용해서 관 상호를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T자로 분기되는 부분이 있죠. 분기되는 부분에 유니버셜, T형, T자형 유니버셜 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관 및 부품의 선적에서 금속관의 방폭형 부품 중에서 우리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사용하는 방폭형 부속품 중에서 전선관과 접속 부분의 나사는 5탁 이상 완전히 나사 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그리고 금속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나사 턱을 내요. 이렇게 나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사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돌려서 결합을 하는데 이 턱이 지금 5턱 이상 완전히 나사 결합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금속관에서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 1.2mm 이상, 그 다음에 기타 콘크리트에 매입하지 않으면 1mm 이상이고요. 4m 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는 0.5m까지로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관이 이런 부품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금속관 및 부품의 시설에서 뭐 당연하게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거 이런 것들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이 부싱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금속관 이렇게 연결합니다. 금속관의 끝에 부싱을 연결해요. 왜냐면 금속관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자르죠. 자르는데 쇠톱 같은 걸로 잘랐다 생각해 보세요. 쇠톱 같은 거 자르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겠죠. 이렇게 자른 단면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만약 전선을 집어넣어요. 관공사니까 전선 집어넣으면 이 뾰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전선이 손상될 수가 있겠죠. 손상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부분에 부싱을 넣어요. 부싱을 넣으면 우리가 부드럽죠.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까지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냐? 관의 끝부분에 전선 피복 손상하지 않도록 부싱을 사용할 것. 부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많은 장소에는 방습장치 동일하죠. 그 다음에 관에는 접지 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합성 수지관 같은 경우는 합성 수지관 전기가 잘 흐르지 않죠. 근데 금속관 같은 경우는 금속입니다. 강제죠. 철입니다. 전기 잘 흐르죠. 그러면 이곳에는 우리가 지락사고 등을 위해서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 공사를 합니다.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400V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요. 관의 길이가 전체가 4m 이하인 것, 그리고 건조한 장소,
건조한 장소가 더 안전한 장소입니다. 물기가 많은 장소는 위험한 장소죠. 건조한 장소에다가 길이가 4m 이하인 곳. 그다음 옥랩에서 사용되는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나 150V 이하여서 전압이 굉장히 작죠. 8m 이하인 것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면은 접지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요. 그다음에 금속 몰드입니다. 우리 앞에서 합성 수지 몰드 했었죠. 급성 몰드와 합성 수지 몰드 생긴 건 똑같이 생겼죠. 근데 하나는 합성 수지 하얗게 생긴 그런 것이고요. 하나는 금속으로 된 겁니다. 금속 몰드예요. 뭐 여기 나오는 것은 똑같죠. 절연선은 절연전선, 옥용 비닐 절연전선 제외하고요. 금속 몰드 안에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금속재 조인트 박스 사용할 경우에는 접속할 수가 있다. 네. 그다음에 금속 몰드는 사용되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400V 이하로 건조한 장소고 전개된 장소, 굉장히 안전한 장소입니다. 건조한 장소의 반대는 습기가 있는 장소, 뭐 기타 장소 이런 것이고, 전개된 장소의 반대는 은폐된 장소 이런 거예요. 얘는 건조하고 물기가 없고 전개된 장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한해서 금속 몰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몰드 및 기타 박스, 기타 부속품 선정에서 금속 몰드 및 기타 박스, 기타 부속품 황동이나 동으로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안쪽면이 매끈하고요. 황동재 또는 동재 몰드는 폭이 50 이하, 두께 0.5mm 이상이 있는 것일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요. 몰드에도 우리가 금속 몰드죠. 금속 몰드이기 때문에 금속관과 마찬가지로 접지 공사를 하는데 400V 이하로서 앞에서 한 것도 있죠. 금속관 할 때 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금속관에서의 생략 가능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재 가요 전송관입니다. 우리가 관공사에서, 관공사는 합성 수지관, 금속관, 그 다음에 하나 있는 것이 가요 전송관입니다. 금속재 가요 전송관이고, 이 금속재 가요 전송관에서 가요가 뭐예요? 가요. 노래 아니죠. 가요는 잘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금속재 가요 전송관은 있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안쪽이 금속으로 감겨 있고 바깥쪽이 뭐 합성 수지재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안쪽이 합성 수지재 등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이 금속으로 감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얘가 지금 보시면 바깥쪽이 지금 아이언 도금강, 이거 그다음에 안쪽이 파이버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죠. 얘도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한 공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요 전송관은 지금 금속과 합성 수지재가 함께 이중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종과 2종이요. 1종 금속재 가요 전송관과 2종 금속재 가요 전송관 두 종류가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다.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때는 2종 금속재 가요 전송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요 전송관, 금속재 가요 전송관은 기본적으로 2종이에요. 특별한 언급이 있으면 1종 금속재 가요 전송관 사용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이 경우는 앞에서 합성 수지관, 금속관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요 전송관은 2종 금속재 가요 전송관일 것. 1종과 2종이 있는데 기본은 2종입니다. 다만 보세요. 1종 가요 전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데서 뭐냐면 옥랩에서 사용되는 400V 초과 전동기에 접속하는 가요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는 1종 가요 전송관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2종입니다. 그 다음에 1종 가요 전송관 중에서도
습기가 많은 장소나 물기가 있는 장소는 우리가 비닐 피복을 해야 돼요. 비닐 피복을 한 2종 가요 전선, 1종 가요 전선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나누면 이렇게 돼요. 1종 가요 전선간, 비닐 피복 1종 가요 전선간, 2종 가요 전선간, 비닐 피복 2종 가요 전선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비닐 피복은 1종이든 2종이든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는 비닐 피복 1종이나 비닐 피복 2종이 돼야 된다. 일단 중요한 것은 가요전선과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종이고요. 이런 조건일 때는 1종 가요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부속품 시설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2종 금속제 가요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가 많은 장소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그다음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단면적 2.5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 거쳐 삽입 또는 첨가해서 그 나연동수가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양끝에서 정기적으로 접속할 것. 접지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전부 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이죠. 금속제이기 때문에 접지 공사를 해줄 것. 덕트 공사입니다. 덕트. 우리 공장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 천장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천장에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장에 이렇게 해서 여기 전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이 금속 덕트인데 얘는 우리가 트렁킹 시스템이 아니에요. 덕팅 시스템입니다. 뚜껑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고요. 일단 여기 그림에서 보면 금속 덕트는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합니다. 종단부 끝부분은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닫아야 되는 거고요. 전선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이 20% 이하일 것. 열 발생 때문에 여기 전선을 꽉꽉 채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20% 이하일 것. 그 다음에 이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우리가 합성 수지관 1.5m, 애자 2m, 금속관 2m였죠. 덕트는 3m. 이 지지점 간의 거리,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은 거리를 3m 이하 간격으로 배치하게 된다. 시설 조건 한번 볼게요. 시설 조건 보시면 전선은 절연전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 앞에 있지만 20%라고 했습니다. 20%인데 20%까지 넣을 수 있는데 다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인 전력선일 때 20%고요. 전광 표시 장치,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배선 넣은 경우는 50%. 그러니까 전력선이 아닌 제어선, 통신선 이런 것을 넣는 경우는 50%가 됩니다. 덕트 안에 전선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요. 피복 손상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하고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트에 선정이 있는데 예전 규정에 우리가 50mm라고 되어 있었는데 폭이 50mm가 아니고 40mm입니다. 금속 덕트는 40mm를 초과하고 두께가 1.2mm 이상인, 우리가 합성수지 몰드 얼마였어? 합성수지 몰드는 3.5mm 이하였거든요. 합성수지 몰드 3.5mm 이하였는데 금속 덕트는 40mm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안쪽 면 전선 피복을 손상시켜 돌기가 없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도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덕트 시설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해야 되고요. 앞에서 했지만 덕트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이하가 됩니다. 다만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는 6m입니다.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6m. 덕트 끝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했죠.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덕트는 금속 덕트니까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 덕트 공사예요. 버스 덕트 공사는 선이 아니고요. 이거는 판입니다. 판.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 한 가닥, 케이블 한 가닥 이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얘가 L1상, 얘가 L2상, 얘가 L3상입니다. L1, L2, L3.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전선 빼요. 뭐 이렇게
빼서 필요한 데서 전기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바라 그러죠. 버스바에서 우리가 뭐 필요한 부분에서 인출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것 지금 여기는 피더 버스 덕트 공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시설 조건부입니다. 뭐 완전하게 접촉할 것이고요. 금속 덕트와 마찬가지로 버스 덕트도 지지정하는 거리 3m,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수직으로 붙인 경우에는 6m고요.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금속 덕트와 동일합니다.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버스 덕트의 선정인데 버스 덕트는 그 전선이 아니고 바라 그랬죠. 바입니다. 그래서 버스 덕트는 단면 20제곱밀리미터의 띠 모양이나 지름 5mm 이상의 관 모양입니다. 관 모양. 전선이 아니고요. 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할 것인데 덕트는 버스 덕트는 아래 표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그래서 150, 300, 500, 700, 700 초과해서 보통 뭐 강판, 알루미늄판 요 정도에서 1.4, 1.6, 2.0, 2.3, 네. 0.4, 0.2, 0.4, 0.3 이렇게 증가합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보시면 1.6, 2.0, 2.3에 2.9, 3.2까지가 추가되는 거죠. 버스 덕트의 버스 최대 폭에 따른 판의 두께. 예. 혹시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입니다. 라이트가 뭐예요? 라이트 조명이죠. 그래서 라이팅 덕트인데 요 부분은 우리가 라이팅 덕트라고. 요 부분 라이팅 덕트. 여기 뭐냐면 이 라이팅 덕트에 지금 몇 개든 끼울 수가 있죠. 이렇게 몇 개든 이렇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뭐 마네킹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 조명을 비추는 겁니다. 라이팅 덕트. 덕트긴 덕트인데 라이팅 조명용이고요. 그래서 뭐 조건 보시면 이런 것들은 뭐 읽어봐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덕트긴 덕트인데 앞에서 한 금속 덕트나 혹은 버스 덕트와 다르게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하입니다. 덕트 있죠. 끝부분 당연히 막아야 되고 덕트 계고부는 아래로 향해서 시설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계고부 있죠. 계고부가 아래로 열려 있죠. 위로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여기가 뭐 L1, L2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위로 하면은 뭐 먼지나 이물 등이 더 들어가기 쉬울 것이고 일반적으로 버스 덕트는 라이팅 덕트는 무조건 이렇게 계고부가 아래로 향하도록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덕트가 조영제 벽이라고 보시면 되죠. 벽을 관통해서 시설하지 않고요. 덕트에는 접지공사합니다. 이것도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공사를 하고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위험하니까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어 덕트. 플로어 덕트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뭐 건물 공사를 하는데 바닥에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합니다. 플로어 덕트요. 그래서 얘는 점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특별한 경우 뭐 보이지도 않고 점검할 수도 없는 그런 뭐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접속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어떻게 뚜껑을 열어서 뭐 코드를 꼽을 수 있고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요즘 건물은 대부분 이런 플로어 덕트 방법을 사용하죠. 콘크리트 바닥이요. 그래서 시설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요. 전선도 모두 동일하고 플로어 덕트 안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시설하면 됩니다. 플로어 덕트 부속품의 시설 보시면 뭐 완전하게 접속할 맞고요.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할 거. 그다음에 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할 거. 덕트 끝부분을 막고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할 거. 뭐 플로어 덕트가 어떤 것이다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이러한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셀룰러 덕트입니다. 셀룰러 덕트는 보시면
우리가 플로어 덕트와 비슷해요. 우리가 이 헤더 덕트라고 있죠. 이 헤더 덕트가 일종의 플로어 덕트예요. 플로어 덕트에서 이렇게 셀룰러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셀룰러 핸드폰 있죠. 셀룰러 폰, 그런 셀룰러 폰이 이렇게 기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셀룰러 덕트 공사는 헤더 덕트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공사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건물의 바닥에 이렇게 시설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시설 조건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선은 절연 전선이고 연선을 사용할 때 앞에서 똑같죠. 똑같고 이 구리 10, 알루미늄 16. 예. 전선에 접속점 만들지 않고 전선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합니다. 셀룰러 덕트 부속품 선정입니다. 강판으로 제작한 것일 것. 뭐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할 것. 그 다음에 덕트 안쪽 면 및 외면은 방청 후에서 도금 도장한 것이고, 부속품의 판 두께 1.6. 판 두께 1.6입니다. 그냥 셀룰러 덕트 판 두께는 부속품의 판 두께 1.6 이상이고요. 셀룰러 덕트 판 두께는 아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이게 덕트의 폭이 150, 200 초과해서 1.2, 1.4, 1.6 이렇게 됩니다.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 그 다음에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의 시설에서 뭐 견고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그럼 덕트의 끝부분 맞고 덕트는 접대 공사를 할 것.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죠. 셀룰러 덕트, 뭐 플로어 덕트, 일반 덕트 이런 것들 유사한 것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페이지는 다소 많지만 실제 외우실 거 정리해 보시면 크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